네, 국민의힘 성일종 비대위원과 함께하는 비상한 정치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화요일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역시 지금 국민의힘의 최대의 지금 그 문제가 아니죠. 최대의 지금 화두는 국민의당과의 통합입니까? 뭐 우선 그 부분은 이미 이제 저희가 선언을 해서 네. 이렇게 요청을 해놓았으니까 국민의당의 그 반응을 좀 봐야지요. 또 그쪽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공은 이제 국민의당으로 넘어갔다. 예, 그래서 저희 당은 지금 원내대표하고 네. 또 당 대표를 선출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스케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이 넘어간 국민의당에서는 속공을 할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이고 천천히 절차대로 어제 이태규 사무총장 이런 요제 그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전에 주호영 대표께서 안철수 대표를 만나셨지요. 네. 그래서 이 통합에 대한 것도 안철수 대표가 먼저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뭔지 또 시기는 언제쯤 할 것인지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그에 따라서 의견을 모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 답이 이제 그 프로세스를 네. 뭐 지역별로 돌면서 당원들 의견 수렴하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온 게 없지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의총을 열어서 네, 네. 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대의 명분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에 따라서 답이 오는 대로 저희가 아마 결정을 할 텐데 또 저희는 저희대로 또 당의 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는 조금 상충될 수도 있지만 국민의당이 좀 지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이 보시기에 통합의 적절한 타이밍이 언제라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가 있기 때문에 통합을 서둘러야 된다고 이런 그 계기적인 요인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당에서 오히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꼭 굳이 서두를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절한 타이밍이 언제라고 보세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우선 지도부가 결정되고 나면 네. 새로운 지도부가 예.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을 해서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 저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의총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국민의힘 지도부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또 저희 비대위에서 회의할 때도 네. 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럼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이제 거취가 중요한데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정말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하고 국민의힘으로 만약에 오느냐 안 오느냐도 이제 중요한 화두가 될 텐데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오기를 바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그냥 대통합으로 해서 그냥 한순 원샷으로 통합하는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런 것이 전략적 판단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대선을 나오실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느냐. 그래서 새 지도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 경우도 배제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대선 이야기에서 어제 이태규 사무총장이 미묘한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대선 경선에 참여하지 않으면 흥행이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말을? 뭐 이태규 사무총장의 개인 의견은 아니신가요? 물론 그렇긴 하죠. 네. 안철수 대표 입으로 들은 얘기는 아니니까. 예. 지금 그 말씀은 별로 무게를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뭐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 예. 서울시장을 나왔었을 때 대선에 출마 안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안철수 대표가 얘기를 하셨지요. 그렇죠. 이제 지금 가장 핵심 측근이 이태규 총장인데 네. 그런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아마 그 좀 지나면 더 진일보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나 예측은 합니다. 진일보한 얘기란 건 어떤 뜻이에요? 대선으로 가는 그 길목에 길을 좀 닦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좀 더 솔직하게 의원님께서는 안철수 대표가 대선과 경선에 뛰어들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약속 파기가 되는 거잖아요. 대국민 약속 파기가. 그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목이시죠. 그렇게 보고 예. 아무튼 안철수 대표는 뛰어들 거라고 전망을 하신다. 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럼 그 흥행에는 진짜로 도움이 될까요? 그것도 국민들께서 흥행 될 건지 안 될 건지 관심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겠네요. 그거는 정말로 어찌 본다면
여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정말로 대선에 출마한다고 선언을 하고 국민의힘에 합류를 해서 경선을 치른다라고 한다면 안철수의 흥행 요인은 그렇게 꼭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흥행 요인에서 안철수 의원은 되게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런 요인들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얘기 안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이거저거 지금 다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지금 당 대표 이제 경선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진석 의원이 당 대표에 이제 도전할 거다라는 이야기에서는 접었습니까, 정진석 의원은?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나가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왜요? 뭐 그 전에 이제 뭐 홍문표 같은 뭐 담합 이런 어떤 지적을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저희 당에 예. 원내대표, 당 대표의 이제 이 스케줄이 있는데 예. 원내대표를 선출을 하든 당 대표 선출을 하든 예. 향후에 어떠한 대선 후보를 세울 것이냐에 모든 게 모아져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예. 원내대표도 당대표도 거기에 도움이 되는 분들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우리 정진석 대표께서 오선이시고 아주 경륜이 있으시고 대단한 분이시죠. 잠깐만요. 의원님 지난주에 충청 대선 후보 영남 당대표 이 얘기를 잠깐 하신 적이 있는데 정진석 의원은 지금 지역구가 충남 공주 아닙니까? 지금 그 맥락에서 지금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당대표 출마를 안 하기로 결정한 걸? 저는 그러한 정치적인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정진석 의원이 그것까지 고려했다. 그러면 당대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가장 유력한 겁니까? 그러면? 지역에 상관없이 네. 하여튼 뭐 가장 대선 후보를 뽑는데 누가 더 정치적인 경륜이나 또 이 분들을 함께 묶어낼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마 의원들이 또 우리 당원들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이제 그 출마 윤곽이 나오면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 지금 이제 원내대표 경선 구도인데 지금 그 맞상대인 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일단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면 파트너인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 그래서 윤호중 원내대표를 염두에 둔다면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좋겠다. 혹시 생각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의원님? 우선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비교적 합리적인 목소리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 친문당, 도로 조국당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대화 관계에서 협치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 윤호중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장을 할 때 네. 그 보여줬었던 여러 가지 그 독단적인 모습 같은 것 때문에 사실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평가하시는군요. 예, 네. 임대차 3법 같은 경우 통과했었을 때 지배 노예로부터 벗어난 역사적인 날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4.7 보선할 때도 그 4월 7일은 그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셔서 네. 좀 많이 이제 논란이 있었지요. 예. 그래서 뭐 여당의 원내대표를 저희가 어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저희는 지금 네 분에 나와 계신데 네. 어느 누가 되든 예. 윤호중 그 여당의 운영위원장하고 파트너가 될 텐데 큰 무리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무리가 다 상대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분 예. 중에 누가 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오히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강대강으로 붙으면 오히려 이제 그 의정 부분에서 이제 더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대강으로부터 여당이 붙어봤잖아요. 국민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당이 강하게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윤호중 원내대표는 또 좀 약간 모습을 바꿀 수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대통령께서 협치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여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협치라고는 우선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강한 모습으로 협치를 하지 않은 모습에 대한 심판을 받았는데 네. 이 형태로 계속 간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여야 관계가 극단적인 대치 상황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아마도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도 새 원내대표가 뽑히면 가장 먼저 아마 이제 그 논의가 될 법안이 이제 부동산 관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여당에서는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그다음에 재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공시지가. 방향에 대해서 네.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4.7 보선할 때 네. 여당이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거 예. 그대로 전 실행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 방향에 대해서는 여당이 이미 다 얘기한 거예요. 네. 그 부동산 폭등에 대한 피해를 국민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4.7 보선할 때 이미 정부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만 지키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때 이제 그 몇 가지 검토하겠다라고 했던 거 예, 그대로 그렇습니다. 가면 된다. 예. 어. 양도세 문제를 포함해서 예. 종부세 문제 또 공시지가에 대한 상향 조정 문제 또 공급 물량에 대한 문제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으니까 예. 전 그 약속 지키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이제 그 국회의원이시니까 관심 있을 것 같아 하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될 예정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관련해서 이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도 국회법 개정안이 지금 운영위원회에 상정돼 있잖아요. 근데 어제 나온 뉴스를 보니까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보기를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봤다라는 보도가 어제 있었는데 혹시 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대로 만약에 그 본회의까지 가버리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그 운영위가 안 열렸는데요. 아니 어제 보도에 따르면 그 소위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봤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A 의원이 어떤 예를 들어서 비상장 회사나 이런 거 같은 건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비상장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정보를 공개를 해야 어떤 게 사적 이해관계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아, 그거는 자산 공개할 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한 비상장 회사나 있다든지 하면 관련 상임위를 못 가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미 그런 제도적 장치는 다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반대 논리가 뭐냐면 이런 것까지 공개가 되어 버리면 여러 가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여야가 합의 본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국민적으로 설득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저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재산에 대해서는 100% 다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꼭 재산만이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은 어느 회사에 내가 그래서 변호사로 있을 때 자문을 해줬다든지, 또 고문 역할을 해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아, 그거는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이제 정부에 일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는 과거 자신이 근무했었던 곳에 대한 직무와 관련됐었던 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예. 국회의원들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에는 그런 부분을 보강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국회의원은 또 국회 운영위에서 하고 있는 국회법. 국회법에서 규정을 하도록 또 돼 있거든요. 예. 모법은 이해충돌방지법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거는 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저 어제 회의가 열린 게 아니라 어제 공개가 된 거. 그러니까 지난달에 그 열렸던 소위 회의록이 어제 공개가 됐는데 그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그렇게 돼 있다. 제가 알기로는 의원들의 관련되는 재산과 관련되는 모든 것들은 다 100%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혹시 전에 일했었던 직무와 관련돼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보고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형적으로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좀 전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성일종 비대위원이었습니다.